2021년 AFF컵에서 베트남 대표팀이 패한 뒤 박항서 감독이 해고됐다는 루머가 끊이지 않았다. 2022년 월드컵 예선이 막 돌아오자 베트남 축구연맹 VFF이 최근 혼란스러운 결정을 내렸고 베트남 축구연맹이 직접 발언을 하게 됐다. 베트남 대표팀은 2021년 AFF컵 준결승전에서 라이벌인 태국에 패해 동남아 챔피언십을 성공적으로 지키지 못했다. 박항서 감독의 선생님과 학생들 앞에는 2022년 월드컵 예선전이라는 더 큰 무대가 있다. 대륙의 경기장에서 첫 번째 점수를 찾는 것을 목표로 최근 박항서 감독의 해임설이 잇따르고 있다. 태국 언론 이후 중국 언론은 최근 박 대통령이 베트남 축구연맹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한국전략가의 유능한 조수 최주영 박사와 이미지 분석가 김태민도 귀국을 위해 베트남 팀에 작별 인사를 했다. 최근 베트남 축구연맹, 베트남 풋볼 페더레이션이 극도로 혼란스럽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VFF는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U23 베트남 대표팀이 동남아 U23 챔피언십, AFF U23 챔피언십에 참가했다. 대신 딘남 감독이 이끄는 U21팀이 대신 경험을 쌓을 것입니다. 이 결정은 박항서 감독이 더 이상 VFF로부터 전처럼 완전히 신뢰받지 못한다는 대중의 질문을 던진다. 사실 VFF가 동남아 U23 토너먼트에 참가하기 위해 U21팀을 보낸 것은 2019년부터 전례가 있는 일이다. 베트남이 주최하는 제31회 C게임즈는 2022년 5월에 개최됩니다. U23 선수들이 AFF U23 챔피언십인 AFF U23 챔피언십인 항상 과소평가되었던 경기장에서 열심히 싸워야 한다면 큰 불이익이 될 것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과 일본의 월드컵 예선전 직전인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3년 1월 말까지 VFF와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VFF 관리, 특히 트랭커크 튜원 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박 씨를 유지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2021년 AFF컵 우승 불능은 베트남 축구연맹의 장기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점점 더 많아지는 2층 버스의 직면에 베트남 대표팀의 활력을 불어넣는 게임 플레이 혁명을 예고했고, 이를 하기에는 조금 새로운 자본이 생긴 것 같다. 하이리틀이 자랐습니다. 2022년은 홍린 하틴 클럽에서 하노이 FC로 이적한 후 2021년 처음 팀에 합류한 펌 튜원 하이의 눈부신 성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1.72m의 스트라이커와 오랫동안 함께해온 이름인 베이비 하이와 함께 연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발전이 가치가 있다. 베트남 팀이 2020 AFF컵 명단을 마감했을 때에도 많은 팀원들은 펌 튜원 하이가 막판에 탈락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시 박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감독의 책임을 지고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했고, 하득친의 경험에 의존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베트남 대표팀의 반년 가까이 발전 모멘텀을 감안할 때 메인킥은 띠엔닌과 뚜어나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박 감독은 2022년 월드컵 3차 예선 결승전에서 두 스트라이커가 오만전에서 부상을 당하기 훨씬 전에 뭉쳤을 때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튜원 하이는 강하고, 과감하고, 온 마음을 불태우고, 상대 수비를 압박하는 데 능숙하며, 2008년 AFF컵의 비에트탕을 연상시킵니다. 그의 공격성은 효과적으로 불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되어 티엔 린가 해낼 수 있도록 합니다. IM 숨는데 가장 능숙하고 날카로운 결정타를 날릴 기회를 기다립니다. 6월 1일 밤 송엔해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프가니스탄과의 친선 경기에서 티엔 린에게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 MR 파크는 의도적으로 튜원 하이에게 전체 90분을 지키게 했습니다. 튜원 하이의 결과는 두 골로 정말 컸습니다. 한 골은 머리로, 솔로 단계는 수비수를 통과하고 골키퍼를 냉정하게 이겼습니다. MR 파크가 새로운 이름에 더 많은 것을 열 때
듀언 하이위 이야기는 많은 젊은 선수들이 믿음을 유지하고 친숙하고 이해되는 프레임워크로 베트남 팀에 침투하기 위해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듀언 에나, 잔 트루옹, 민 뷰옹과 같은 베테랑들의 부재와 타이키, 벤 VI, 덕치언, 휴이엔 쾅, 아드리아노 슈미드, 딘 쿠옹 위 등장은 베트남의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2020년 AFF컵에서 보다 유연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베트남을 영입하고 싶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6월 1일 저녁 아프가니스탄과의 친선전 후반전 초반 25분과 같은 4명의 수비수 도표가 공개되면서 그는 새로운 이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들은 여전히 최고의 국제 경험이 부족할 수 있지만 베이비하이처럼 2018 AFF컵에서 박 감독과 함께 시작한 베트남 팀이 베트남 팀을 도울 것입니다. 전반전에도 베트남 대표팀은 여전히 익숙한 3-4-3 다이어그램에서 공격을 이어갔다. 많은 새로운 얼굴들이 처음으로 함께 플레이하지만 우리는 공을 향하는 길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차우엔지오시 쾅이 공격을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타이키는 필드 한가운데에서 쾅하이와 리드미컬하게 플레이했습니다. 벤 VI가 왼쪽으로 돌진하는 동안 덕치언과 슈미드는 딘 트롱의 현명한 엄폐에 격렬하게 경쟁했습니다. 후반 들어 박항서 감독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발로 차 응우카이를 4수비수로 전환하며 공격력도 좋아졌다. 하지만 반대로 카드와 포지션이 아직 낯설기 때문에 격차도 더 많이 드러납니다. 박 감독은 전반전에는 베트남 대표팀이 익숙한 방식을 썼지만 후반전에는 25분 만에 수비수 4명을 걷어차려고 했고 미드필더가 공간을 많이 드러냈다. 외국인 어시스턴트가 걱정을 많이 하고 안전하게 플레이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VN 팀이 익숙한 축구 스타일로 돌아왔다. 물론 수비수 4명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집중 시간이 짧아서 완성이 되지 않았다. 다음에는 특히 AFF컵 2022에서 4명의 수비수를 베트남 대표팀의 두 번째 전술적 선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변함없이 새로운 전술에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며 박 대통령이 2022년 AFF컵 우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말까지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